당시 겨울에 베트남 에어라인으로 호치민시에 도착하였고 공항에서 만난 업자는 한국 업자의 종업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서로의 정확한 관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대단히 안 좋은 자였고 현지 도움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마침 퇴근 시간이라 엄청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쳐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업자가 정한 호텔로 이동하는데 교통체증보다도 더 놀라운 장관이었어요. 호텔 도착 후 객실에서 기다리는데 그날 신부마선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캠코더를 든 현지인이 업자와 들어와서 그걸 구형 TV와 연결 후 거기 번호를 달고 나오는 아가씨들을 고르라고 하더군요. 약 15명 중 5명 이상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못 나오는 여성을 감안하여 그렇다고요. 공항에서 내렸을 때 사우나 같은 더위에 당황했고 감기 느낌이 있던 터라 지나친 속행이었지만 택시 타고 호치민 하천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이지만 변두리 지역이었죠. 거기의 골목 안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으니 전체 5명의 아가씨를 오토바이로 데려와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최소 20-30명을 맞선 보여주는 걸 카페글에서 봤는데도요. 이상한 핑계도 되더군요. 그 중에 번호가 9번인 아가씨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캠코더에서 본 유일한 아가씨였고 외모가 작고 왜소한 키 152에 40kg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상과 느낌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른 둘은 저학년이고 외모가 떨어진다고 업자가 보내고 다른 둘은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누구를 고를 거냐고 2명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9번과 키 큰 애를 남겼더니 하우장 출신 아가씨가 모멸감을 느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버리더군요. 외모는 보통 이상이었고 흰 피부에 저를 보고 웃어주고 있었지만 하체가 좀 짧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둘 중에 잠시 고민하던 저는 당연히 9번을 선택했습니다. 키 165점 되던 낀장 출신 20살 여성은 업자 말로는 처음에 제가 무섭게 생겼다고 했답니다. 걔는 초등 6학년 졸업이고 9번은 고등 3학년 졸업이었습니다. 9번 아가씨는 어릴 때 선한 유치원 선생님이 분위기여서 실제 3명 맞선 중 선택이라면 그건 당연한 결과였죠. 9번 아가씨가 정말로 기뻐하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택시를 타고 업자 호텔로 가기 전에 그 낀장성 출신이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했어요. 실은 업자 베트남인 아내와 했던 겁니다. 호텔로 와서 이미 2일 정도 먼저와 결혼 준비하던 사람, 그가 고른 여성과 만났고 서로들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때 업자가 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이미 9시 넘은 밤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드라마틱합니다. 나중 알아보니 도착한 곳은 단순 보건소였고 거기서 9번 아가씨를 검진시킨 후에 그녀가 성경험이 많고 심장병이 있어 수술비가 200만원 이상 들고 아기도 낳을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랬냐, 낀장성 그 여성이 낫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9번은 보내자 하고 낀장 여자를 다시 불렀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어리둥절했지만 그자가 자신은 베트남 결혼 생활을 오래 했고 수많은 결혼을 시켜봐서 베트남 여성을 잘 안다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낀장 출신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순수한 여자라더군요. 어쩔 수 없이 업자가 강력 추천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다른 커플과 저녁 식사하러 갔으나 이미 문을 다 닫아서 롯데마트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그자는 미안하다는 의미로 낀장 출신 손을 꼭 잡아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강매당한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그 여자는 화장을 지우니 어두운 피부였고 게다가 그 호텔에 오면 아는 채도 없었어요. 아무리 성격 차이가 있더라도 말도 안 된다는 걸 눈치챘고 낮장 부근에 신혼여행을 가서도 성관계를 거부하고 남처럼 행동했습니다. 돌아와서도 거부하고 태도가 황당했고요. 새벽까지 못 자다가 걔한테 사전에 싫어하다 단어를 찍어주니 그렇답니다. 너무 충격받아 아침 6시쯤 업자에게 전화거니 잠시 대화 후에 저쪽에서 그자가 쌍욕하는 소리가 들립디다. 이건 당했구나 감이 왔습니다. 그자가
호텔에 와서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미 들어간 돈 버리고 결혼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업자는 사정하듯이 읍소리를 하더군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느냐면서요. 절대 자신과 한국 업자를 믿으라며 자기들이 경험이 많고 틀림없다. 낀장 여자가 어리고 서먹해서 그런다. 정말 좋은 시골 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하이네켄 9개를 마셨는데 그자는 제가 13캔을 마셨다고 했고요. 그자의 아내가 호텔에 와서 낀장 여자를 야단치고 저는 우울증과 놀란 심정으로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업자가 다른 신랑을 불러서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미친 사람을 왜 결혼시키냐 한국에 보내라고 하자 입을 딱 닫더랍니다. 낀장 출신은 공항에서도 마중없이 가버렸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그 여성과 연락이 안 되었고 한 번은 금요일에 업자 집에서 고향집에 갔다 하는데 고향집에서는 업자 집에 있다고 하며 서로 행방을 몰랐습니다. 겨우 연락이 되었지만 그녀는 3일 이상 외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게 그 다음에도 있었고요. 지 맘대로 아무도 모르게 며칠씩 외박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다녀와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낀장성의 그 여자 집에 있을 때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전혀 못 마신다는 술을 잘 마시고 음식하다가 갑자기 요리하던 걸 버립니다. 고향에 누가 결혼하여 간다고 하다가 식당 가서 일하겠다고 하다가 저보고 재혼하랍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저와 결혼한 이후 베트남인을 사귀었다고 실토했고 며칠씩 몰래 외박하다 걸린 게 그 때문이었어요. 서울에 식당하는 베트남 여자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던 게 생각나서 약 한 달 넘었을 때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낀장성 사기녀를 공장으로 빼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숙소까지 다 소개했더군요. 다음날 찾아간 저를 보고는 아주 살기 느껴지게 비웃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요. 경찰에 고소됐고 이때부터 49일 정도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환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섣불리 사기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모든 게 드러났죠.